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왕장덕수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나름 재미있게 봤는데 중후반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무난하게 읽은 소설입니다. 정신없이 주인공을 몰아치는 소설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전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의 설정을 보면 조선시대 주인공이 포함된 마을 주변의 판타지 세계가 합쳐진다는 내용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살인 주인공 장덕수는 노모를 모시고 두메쌍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마을 뒷산에 수십 배나 큰 산이 솟아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름인데도 눈이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에 무식한 덕수는 하늘의 신령님이 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계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선녀님과 뒹구는 꿈을 꾸고 덕수의 어머니도 산에 있는 골짜기에서 선녀를 보는 꿈을 꿉니다. 나무를 팔거나 약초를 채집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덕수는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베고 동네 불알친구 개똥이에게 팔아치웁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꿈을 확인하러 새로 생긴 큰 산에 오르게 됩니다. 풀과 나무들이 다른 곳보다 크고 사람만한 거미 2마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여서 도망치다가 어머니가 꿈에서 말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큰 절벽 사이의 틈새에 들어가 보니 넓은 공터에 커다란 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긴 게 곰이 말하길 오래전에 출세한 곰 한 마리의 소문을 듣고 자신은 말도 할 줄 알고 사람으로 변하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곰이 말하는 소문이 단군 신화 내용에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서 사람이 되는 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장덕수의 기연이 생깁니다. 곰은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덕수가 들어오자 군침을 흘리면서 참지 못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때 덕수는 자신이 들어온 돌틈새로 도망쳤는데 거대한 곰이 머리가 끼면서 죽게 되고 목이 마른 덕수가 곰의 피를 마시는데 너무 맛있어서 모조리 빨아먹고 졸음이 쏟아져서 잠이 들게 됩니다. 개운하게 일어난 덕수는 한쪽 구석에 잡초 같은 풀이 있어서 캐보니 뿌리에서 피처럼 생긴 빨간 물이 새어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마신 곰의 피냄새와 같다는 걸 확인하고 이곳에 도착해 꿈을 꾼 걸 깨닫습니다. 약초를 챙기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하룻밤을 지내고 왔을 뿐인데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걸 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원통해하는 덕수는 이 모든 원인이 수상한 약초 때문이고 톡초라고 생각되어 생으로 모두 씹어먹고 기절을 합니다. 한 달 후 마을의 의원집에서 눈을 뜬 덕수는 친구인 개똥이가 자신을 업고 의원을 찾아와 살린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린 덕수는 다시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는데 날이 갈수록 힘도 세지고 젊어지면서 키도 커집니다. 덕수는 매일 이상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배가 고프고 짐승처럼 피를 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고 마을로 내려온 덕수는 도적대들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걸 발견합니다. 화가 난 덕수는 달려들어 모두 찢어 죽이고 마을 사람의 부름에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이성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게 될까봐 집에서 생필품들을 모두 짊어지고 곰과 수상한 약초를 발견한 바위 틈새 공터로 가서 토굴집을 만들어 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후각도 예민해지고 신체도 좋아져서 나무를 팰 때도 도끼 없이 손날로 쳐서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이곳에 와서도 꿈은 계속 꾸게 되는데 이 꿈의 정체가 자신이 잘 때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수상한 거대 산에는 호랑이도 집채만 하고 늑대도 사람보다 컸는데 이런 맹수들을 잡아먹고 나면 덕수의 신체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숲에 사는 짐승들이 덕수만 보면 도망가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발로 걸어다니는 늑대 무리를 발견하여 한 마리씩 나무 몽둥이로 때려잡아 사냥합니다. 어느 날 희미한 피냄새를 맡고 가보니 커다란 동굴 입구에 생목인들이 죽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뱀과 갑옷을 입은 여러 명의 생목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싸우는 걸 구경하다 자신의 앞까지 귀여운 여자 생목인이 도와달라는 눈빛의 토굴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줍니다. 그러고는 다시 큰 뱀이 있던 곳으로 가봤는데 뱀과 생목인들이 모두 죽어 있었고 뱀의 마석과 생목인들의 소지품들을 모두 챙기고 토굴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깨어난 여자 생목인은 덕수가 가져온 소지품 중에 통역 반지를 찾아내고 둘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뱀의 마석을 못 봤냐고 물어보는 생목인에게 덕수는 못 봤다고 말하는데 저는 여기서 무식하게 생각했던 덕수가 마냥 호구가 아닌 점이 마음에 듭니다. 한 달 동안 여인의 병수발을 들어주고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 어느 날 덕수는 드디어 나이 40이 넘어서 총각 딱지를 떼게 됩니다. 여인의 이름은 데이지이고 귀족과의 훈련병으로 자이언트 스네이크를 잡아 마정을 구하러 여러 집단이 모여서 오게 되었는데 통솔자가 몬스터에게 죽어버리자 내부 분열이 일어나 큰 뱀을 잡고도 모두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데이지는 자신이 모시는 아가씨가 아파서 만화를 품은 마정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살기 때문에 훈련병이었지만 이 사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데이지는 덕수에게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도 손동작으로 하는 간단한 마법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덕수는 손가락 하나 정도의 작은 불덩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둘이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덕수는 그녀에게 글과 세상의 지식들을 배워나갑니다. 어느 날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우울해 있는 데이지에게 자이언트 스네이크의 마정을 주고 그녀의 아가씨를 치료하라고 떠나보냅니다. 데이지는 덕수의 힘을 대략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을 약점 잡아서 귀족들이 덕수를 이용할까봐 3달을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혼자 떠납니다. 처음에 덕수와 노모가 꿈에서 나온 선녀가 데이지였는지 기어을 깨한 약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보면 데이지가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덕수는 힘과 덩치가 계속 커져가면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데이지가 없는 빈자리가 허전하여 덕수는 토굴집에서 꽤 멀리까지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어느 날 거대한 덩치의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괴물은 옆에 나무를 뽑아서 휘두르는데 한 대 얻어맞고 산에서 자신이 최강이라 생각했던 덕수는 화가 나서 둘 중에 한 놈은 죽는 거라며 맞짱을 뜹니다. 격전 끝에 괴물을 쓰러뜨리고 마정석을 뽑아들었는데 흡수가 되고 몸의 상처가 치료되면서 힘이 더 강해집니다. 괴물 같은 힘을 가진 장덕수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니 주변의 몬스터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어느 날 덕수는 사람이 그리워서 집에 있는 사냥한 가죽들을 마법 팔찌에 집어넣고 마을로 갑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이제 생목인들이 더 많아진 걸 보게 되고 친구인 개똥이를 만나 가죽을 팔아치우고 술을 마시면서 회포를 풉니다. 덕수는 가장 친한 친구인 개똥이에게 데이지를 구한 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봅니다. 개똥이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정까지 주고 개오구짓을 하는 친구라며 타박하지만 의외로 통찰력 있게 요점을 집어줍니다. 이 소설에서는 한 번씩 개똥이와 덕수가 대화하는 내용이 재밌는데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도 나오고 둘 다 오랜 친구로서 서로를 잘 알고 챙겨줍니다. 나이 40 넘은 덕수의 첫사랑은 이렇게 흘러가고 두 번째 인연이 찾아오는데 어린 풋내기 용병 4명과 인연을 맺어 우여곡절 끝에 3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레지나라는 여자 마법사가 강한 덕수에게 끌려 무작정 찾아와서는 동거를 시작합니다. 웃긴 점은 덕수의 꿈에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는 좋은 게 있다면서 덕수를 어느 장소로 가게 만든 다음 이 용병들을 자연스럽게 구해주게 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 보니 어머니가 말한 좋다는 게 레지나라는 여성 마법사와 좋은 밤을 보내게 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뜬금없이 덕수 어머니가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중매를 써는 이야기가 꽤 재미있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개똥이의 부인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이 영주에게 징집당했다며 개똥이도 끌려갔는데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덕수가 마을에 도착해보니 개똥이는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며 빠져나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합니다. 덕수도 마침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짐을 꾸리고 레지나와 함께 어머니 묘에 들러 절을 하고 출발합니다. 40평생 마을 밖으로 처음 나가보는 장덕수는 이제부터 투항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소소하게 재밌는 장면도 많이 집어넣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덕수와 레지나가 어머니 묘에 절을 하고 길을 떠날 때 레지나가 몰래 뒤돌아서 배가 불러오는 행동을 취하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수가 떠나보낸 데이지를 상담할 때도 개똥이의 조언 내용은 데이지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대충 치료해주고 말았을 것이고 여자였기 때문에 사심을 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덕수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덕수의 본심을 개똥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저는 40년 굶은 남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똥이에게는 쌍둥이 노예가 있는데 어느 날 덕수가 어떻게 알아보냐고 묻자 개똥이는 그냥 불러서 오면 그놈인갑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잘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설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고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별다른 매력이 없는 점과 중후반부터의 내용입니다. 제 생각엔 이 소설의 여성 캐릭터들을 너무 현실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레지나만 해도 덕수의 강한 힘을 원해서 접근했으니까요. 초반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아쉬워지는 마음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소설을 읽으면서 후반 끝까지 아쉬움 없이 재미있었던 소설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는 완결까지 무난하게 읽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